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이 세상을 저희는 당장의 편리함과 이익 때문에 마구 다루고 파괴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생태계 파괴 멈춤을 위해 생명을 바라는 공동체인 교회가 환경보호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김정욱 교수님께서 생태의 이 시대의 기독교 응답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실 때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사명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강의를 위해 먼 길을 이동해 오신 교수님을 강건함으로 쓰셔서 피곤찮게 하시고 준비된 내용이 이렇게 잘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삶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김정욱 교수님은 모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약 한 130명 정도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순천 에코포럼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순천 시에서 우리 허시장님 시에서 보내주시고 우리 CBS가 주관했는데 우리 목사님들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예성교학교 때 일반 우리 평신도 이 강좌 시간에 한번 해드리고 참 좋겠다. 또 신여 8기학교 때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 서울서 오셨기 때문에 참 모시기 오신 시간도 그렇고 모시기 힘든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을 소개하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님이시고요. 환경협력대사이십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요.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이사장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순천에 지난번에 오셔서 환경 순천 에코포럼 강사로 주강사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그때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본색을 좀 보여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게요. 오늘도 일하시고 오셔가지고 밤에 강의 들으려면 힘드시죠?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주무시고 잠이 안 오시는 분만 제 이야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니어 수미학교에 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가족도 모시고 어머니 아니죠? 어쨌거나 그냥 잠이 오면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다 많으셨지요? 힘드셨지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50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안 한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 코로나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또 원숭이 두 창이라는 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이 여러분들 다 괴롭혔고 또 여러분 질병 이외에 또 다른 재난이 우리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죠. 이게 모세가 한 말이 정말 얼마나 참 우리한테 들어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나 두 차이 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가 800만 종이 되고요. 곰팡이가 600만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는 질병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뿐만 아니라 보시죠. 지난 반세기 동안에 기후변화 일어나면서 질병이 확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런 병들이. 그런데 그보다도 기후재난이 덮치면 우리가 멸망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반세기 동안에 기후재난이 10배 이상 늘었고 경제 피해는 2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부시, 트럼프가 따라오면서 기후변화는 없다. 이렇게 했더만 하나님이 성이 나셔가지고 미국에다가 막 이런 걸 보내주시는 태풍이 얼마나 세서면 배가 육지에 올라가겠습니까? 영하 50도 겨울에 어느 중산에 막 나타나. 그럼 미국의 토네이도 무섭습니다. 토네이도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산불 몇 년 계속 산불이 나는데 제 동생이 캘리포니아에 살거든요. 지난 겨울에 한 달 동안 비난 갔다 왔습니다. 산불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추운데 여름에 또 영상 50도. 올해 벌써 소가에 수천만 원 죽었습니다. 더위에. 일본은 뭐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저기 해일이 아니고 강물이 넘쳐가 이렇게 옵니다. 배그치. 태풍 엄청 세죠. 태풍 보시면 일본은 완전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나? 대한민국은 4만 4미 먹어라. 믿죠? 미세먼지 믿죠? 근데 태풍이나 토네이도 오면 몇십 명만 죽어도 큰 사건이 나죠. 지문이 크게 나죠.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 근데 이런 점을 감안해 두면 앞으로는 인류를 비롯해서 지구의 95% 생물종이 멸종할지 모른다 하는 게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년파 이전보다도 2도 이상 올라가면 이거는 인류가 이걸 잡지를 못하고 이제 파멸의 길을 들어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기후변화 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지만은 미국, 유럽, 아프리카는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사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사막이 저 붉은색이 사막이 늘어날 체계입니다. 저렇게 늘어나면 이제 식량난 오겠지요. 식량난. 그래서 보십시오. 사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전 육지 3분의 1이 사막 아니면 황무지입니다. 이 사막은 대부분이 사람이 만든 사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지금 남한 면적이 100배 되는 땅이 사막화가 될 위험의 처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6절. 철제 천사가 나팔을 보니 땅의 3분의 1이 타고 나무와 풀도 다 타버렸더라.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더워졌는지, 카나다가 50도 올라갔습니다. 카나다가. 북극이 40도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50도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겠죠. 이런 더위가 폭염이 앞으로는 한 달 이상 계속 될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한 달 이상. 그리고 여름이 더웠다 그래서 겨울이 따뜻해졌나? 겨울도 더 추워집니다. 왜 추워졌나? 여러분, 겨울에 제일 추운 것은 북극 꼭대기가 아니고 시베리아입니다. 근데 시베리아 북극 꼭대기가 어떻게 됐나? 영상으로 올라가서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팽창하기가 늘어나가지고 더워지면 공기 팽창하는 거 다 아시죠? 학교 때 배웠었죠? 그리고 팽창해가지고 시베리아에 있던 공기가 우리나라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 추워진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 또 올라갑니다. 자꾸 얼음이 녹아가지고. 해수면 올라가는 저 보십시오. 그럼.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지금 땅이 없어질 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 방글라데시.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산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산이 하나도 없는 나라. 그렇지만 요새는 비만 오면, 얘는 비만 오면 수천만 명이 땅이 4분의 3이 내 물에 잠겼다가 물에 빠졌다가 전에서 빠졌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면서 많은 집들이 떠내려가고요. 어떤 사람은 10번을 집을 잃었다면 10번을 짓고 10번 다 무너졌답니다. 비에. 그리고 지금 물이 오염돼가지고 1년에 500만 명 이상이 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물을 마시고.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더라. 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려고 물 주신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물 마시면 지금 죽게 됐어요. 그냥 마시면.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1년에 7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공기 마시고.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낮에 3분의 1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캄캄해. 저 공기를 마시기에 많이 죽습니다. 이 공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실 때 코에다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살았다 그랬지요. 요새는 코에 공기 불어넣으면 죽게 됐습니다. 이게 올바른 세상인가요? 그리고 생물들 막 죽어갑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구의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생물이 빨리 죽은 때가 없답니다. 그래서 고래가 공룡이 다 죽은 거 아시죠? 공룡이 죽은 것보다 지금 생물 죽는 게 더 빠릅니다. 지금 훨씬 빠릅니다. 특히 바다 생물이 빨리 죽는데 2050년 되면 이제 바다 생물, 모든 바다 생물이 90% 이상 다 죽을 것 같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더라. 막 죽어나가는 거 보십시오. 저기. 그리고 요새 곤충들이 많이 죽어요. 곤충들이 많이 죽어요. 얼마나 많이 죽나? 지금 꿀벌들이 보면 미국, 영국 2년 동안에 저렇게 막 죽어나갔습니다. 올 봄에 우리 한국에도 꿀벌 많이 죽었다는 거 이야기 들으셨나요? 꿀벌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나? 사람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벌통을 사들고 다니면서 농사 짓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사람 일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박값이 막 올랐다가 수박이 꿀벌이 없으면 수박이 농사가 안 돼요. 수박, 드셔보셨나요? 여기는 뭐 수박 사고 여기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수박 한 통 2만원이 넘으니까 어떻게 사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영국은 망한다고 봤어요. 망한다고. 영국만 망하겠어요? 인류가 4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4년 버티지 몰라. 꿀벌 잘 죽으면. 이리 꿀벌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기후변화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보다도 2도 이상 올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 2도 이상. 그러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 붙잡을 수가 없다. 지금 시베리아에는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가, 온실가스가 남아있는데, 그게 한번 땅에 넘어가 퍼져나와버리면, 이제 기후변화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도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되는데, 1.5도를 목표로 잡다 그랬습니다. 1.5도. 그래서 지금 1.5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1.1도가 올랐습니다. 지금 0.4도 남아서 0.4도. 우리가 지킬 거는 0.4도. 왜 1.5도를 잡았나? 2도가 올라가면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지금 다 소멸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바다 생물의 40% 이상이 사는 산호초가 전멸합니다. 그리고 기후 난민이 수억 명이 생깁니다. 수억 명이. 인류가 이걸 해결 못한다. 그래서 1.5도를 딱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씁니다. 우리보다 몸무게가 1000배나 큰 고래가 쓰는 것만큼 우리 한 사람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고래가 지금 바다에 지금 70억 마리가 있는데, 고래가 지금 우리 사람만큼 70만 마리가 아니라 70억 마리가 있으면 바다가 살아남겠습니까? 고래가 그리 있으면. 인류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처럼. 거기다가 자원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는지, 여러분 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몸무게 수천 배의 자원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짓고 감당 못하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게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리는 것이 자원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이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놔 놓습니다.
근데 순천에는 저런 쓰레기가 잘 안 보이네요. 쓰레기 버리니까 비만 오면 저기 뭡니까? 팔당댐, 소양댐, 대청댐, 난강댐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비만 오면. 그게 바다를 흘러가가지고 새우를 잡으니까 쓰레기 반 새우 반입니다. 며칠 전에 충청남도 외여도 같은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데 저 쓰레기 무대에서 왔는 거 보니 중국에서만 왔대요. 전부 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이렇습니다. 쓰레기. 인도네시아만 그러나? 중동에 가도 중동에 가도 쓰레기. 이 쓰레기 어디 되나? 태평양에 다 모여가지고 한반도 7개 크기의 쓰레기 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쓰레기 섬 가운데 있는 게 미드에알이었는데 거기에 세계 제일 큰 새 알바트로스가 사는데 알바트로스가 쓰레기를 먹고 다 죽어. 쓰레기를 먹고 이렇게 쓰레기를 먹고 다 죽었어. 이 새끼는 3분의 1이 쓰레기를 먹고 죽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나? 지금 막 그냥 83억 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70억 톤은 다 바다로 흘러가실 걸 봅니다. 바다 가면 여러분 모래 깨진 거 보고 자갈 보이죠? 저거 다 깨집니다. 그 큰 바위가 저 다 모래가 되도록 깨졌으니까 다 깨집니다. 깨져서 어떻게 되나?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이게 이제 다 우리 몸에 다 오는 겁니다. 저것을 바다 생물들이 다 먹어요. 우리가 그거 다 먹겠죠. 그리고 하늘로도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수돗물에 저 미세 플라스틱이 전부 다 나옵니다. 저 벌레들 전부 미세 플라스틱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10,000조각은 밥을 통해서 먹고 6,000조각은 숨을 쉬어서 먹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 플라스틱이 어떤 건가? 여러분 요새 불 나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던가요? 질식해 죽던가요? 질식해 죽죠. 왜 질식해 죽나? 불 나면 이 플라스틱들이 전부 쪼개집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쪼개지고 하늘 뜯어다니 그거를 많이 마시고 죽는 거예요. 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저게 나중에 다 환경 호르몬이 되는 건데 거기다가 그 환경 호르몬이 원하는 건 뭔가? 암을 일으켜요. 그리고 자식들 기형으로 만들나요. 그리고 자식들 못 낳게 해요. 요새 애 못 낳는 젊은 부부들 많은 거 아시지요? 이 순천에는 뭐 그런 사람 별로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호시아서 4장 3절. 그거는 뭐 땅이 설부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자가 다 세장할 것이고 아들 고기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자원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면 지구가 1.7,6개가 필요하다. 1.6개가. 한국 사람처럼 사람 지구가 3.5개가 필요하다. 지구가 이렇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변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있는 석유는 60%를 그대로 남겨놔야 되고 석탄은 90% 남겨놔야 된다. 근데 석유, 석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남겨놓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없다 그러는 겁니다. 기후변화는 없다. 막 쓰다 그러는 겁니다. 저걸 우리 안 쓰고 앞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쓸 게 있죠. 그래야. 그래 지금도 살지요. 지금처럼 열심히 경제 성장을 하는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우리 경제 성장보다 앞선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만 돌 때도 보십시오. 코로나만 돌아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제가 3%밖에 후퇴를 안 했는데 유럽의 나라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15% 이상 다 후퇴를 했습니다. 3% 후퇴를 하니까 우리가 경제가 0.7% 자랐다 그러고 1% 자랐다 그러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경제만 GDP만 후퇴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비리를 엄청 많이 주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정 지원금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게 다 빚입니다. 빚. 그게 돈이 있나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여러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카나다, 일본 이런 나라는 빚이 GDP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그래 늘어나고도 국민 혜택도 별로 못 봤어요. 돈이 뭐 제대로 오질 않아가지고.
그리고 지금같이 경제 성장 아무리 해봤자 이거 경제가 또 부채하지 또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구 재산이 자꾸 줄고 있는데 지구 경제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재산이 자꾸 줄고 있는데 어떻게 집안의 경제가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 생태계에서 어림없이 크는 건 암밖에 없습니다. 암밖에. 암의 종말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걸 두서나가지고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지금 발전 이야기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 또 우리만큼 살게 해놓고 살아야 된다.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살게 해놓고 그렇게 살아야지요. 자식이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올해 법이 하나 발효됐는데 그게 탄소중립법입니다. 탄소중립이 뭐가? 온실가스 배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탄소중립이라고 했어요. 탄소중립. 왜 탄소중립이라 그러는가? 모든 온실가스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전부 다 탄소당량으로 계산을 해요. 탄소당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탄소중립이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우리는 식량을 자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돌면서 80개 나라가 무역을 규제를 했는데 무역 규제하는 게 뭔가? 수입을 금지하는 게 수출을 금지하는 게 다들. 그 중에 40여 개 나라는 식량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식량 수출. 식량과 사재겠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 사재하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식량 수출 금지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막 식품값 막 올라가죠? 여기 식당도 잘 안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요새 밥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래 세계가 다 올랐습니다. 일 터지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식량 수출 안 하니. 그래서 식량으로 자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진짜. 둘째, 여러분, 에너지 값은 막 올라갑니다. 전기요금 올린다 그렇죠? 에너지도 여러분 무기화합니다. 일 생기면 반드시 무기화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미국이 일본에게 석유 수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성이 나서 막 자기가 이 동아시아 분쟁 부린다 그래서 태평양 분쟁 그래서 났다고 일본은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석유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너지 자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후변화, 어떤 기후변화 오더라도 우리가 그 재난을 견디내도록 국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주장합니다. 왜 식량을 그렇게 자족해야 되나?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뭔가? 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석유를 안 줬습니다. 농사 못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북한만 그랬나? 큐바도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소련이 석유를 안 주니까. 살값이 막 그냥 2008년도에 막 6배가 뛰는데 국제 공모가가 3배 이상 뛰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그 해에 호주가 식량을 자급자족 못했습니다. 해마다 300% 만들어가 다 수출하던 나라가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값이 확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식량값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량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반드시 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 그런 거 이제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옥수수, 밀, 막 수출하는 나라가 지금 수출 다 못합니다. 딱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다 뛰었습니다. 국제 물가가. 이거 보시죠. 우리나라만 물가 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0년대 이래로 농지 면적이 70%를 줄었는데 곡물 자급률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20%.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스위스는 어떻게 하나? 곡물 자급률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스위스 같은 나라는 참 곡물 수입하기 좋지요.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전부 다 식량 다 수출합니다. 그러나 사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막 쉽게 사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농민들은 국가가 생활을 딱 보장해준다. 생존 보장해준다. 그리고 농사 짓는 거를 뭐 한 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할 게 없는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농부를 자격증을 줍니다. 누구 전문 지식 다 배워가지고 전문가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가정농을 잘 구성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땅이 살아나고 공급하죠.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든지 하면 농사 지을 땅을 딱 지정해 놨습니다. 여기 농사 지어라. 딱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식량을 작업을 열심히 한 나라도 덴마크, 큐바 같은 나라는 전부 다 여러분 친환경 농업으로 다 식량 자립을 한 거지 대기업 농을 키워가 작업을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천같이 도시에도 열심히 농사 짓는 할 수 지어야 됩니다. 온실가스가 여러분 식량공에서 많이 나는 이유는 식량 수송하더라고. 온실가스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는 식량을 어떻게 지금다 배달하나? 이게 전라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서울 가락시장에 다 가져가가지고 가락시장에서 경매해가지고 다시 농촌 내려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순천 사람은 순천에서 나는 농작물을 열심히 먹어줘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이게 어딘가?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집에다가 농사 짓거나 벌 키우거나 빨래 넣으면 쫓겨납니다. 이렇게 이사는 거지. 이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열심히 여러분도 농사 지으라고. 그래서 농사도 이렇게 지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쁘게 지어요. 농사 이렇게 지어. 잔디밭보다 더 예쁘지요. 칭찬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뉴욕에서도 이제 동시에도 농사를 지어요. 도시 빈틈 가만 놔두면 그 깡패들로 싸움하죠. 싸움 버리고 그러죠. 여기 순천에는 그런 데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깡패들 뭐가 싸우는데 빈틈 놔두면 여기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이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이게 뉴욕에서도 마을이 만들어져서 동네 사람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도시가 뉴욕입니다. 이게 지붕이에요, 지붕. 뉴욕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다 지붕 농사를 짓고 있어요. 다 식량자에게 바꿔가지고. 이게 서울에는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도 여기 지붕 여기 농사를 딱 지었더만은, 이거 조그만 땅에 나도 우리가 다 다 동네 나눠줘야 돼요. 비농약 안 쓰면 농사 안 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땅만 좋으면 그냥 다 이겨냅니다. 농사 서로 다. 집에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걸 대를 만들어 가면 땅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다 합니다. 저 보령에도 저 집이 하나 있는데 마당이 너무 이쁘지요. 이런 집 순천에서 있나요? 근데 한켠에 제가 이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 지휘꾼이 접니다. 저 재밌는 거죠. 여기도 음식 쓰레기하고 풀 깎은 거예요. 이거 제가 환경대학원에 있는 환경대학 건물인데 이 지붕에 올라가면 이렇게 일치가 좋습니다. 여기 가서 공부 좀 하시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한켠에 이런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 하시는데 벌도 키우고 이렇게. 독일의 마을들 농사만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에너지도 자기들 다 공급합니다. 자기 쓰는 에너지 자기가 다 공급합니다. 우리 수천에 있는 산돌 마을 이것도 에너지 자기 에너지 자기가 만들고 공급합니다. 농사도 자기 짓고요. 채소 지고요. 농사 지어가지고 너무 소득이 안 나지요. 농사 지어도 여기 이제 위에다가 태양과 달 설치를 하는데 요거 뭐 투명하잖아요. 유리입니다, 유리. 농사 짓는 하나도 방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이거 하면 농사 짓는 건 소득이 더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기에 농사 짓는 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실 같은 거는 요거 딱 해놔놓으면 정말로 집도 든든하고 돈도 잘 벌고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들이 너무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고기 재주는 동물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지구에. 지구에 사는 생물도 보니까 닭이 200억 마리, 사람이 80억, 쥐 40억, 양, 소, 염소, 돼지가 다 10억 마리씩 있는데 야생동물이 얼마 있나 보니까 야생동물은 누가 150만, 원숭이가 100만. 저 너무 왜곡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겠어요, 이 세상을. 사람이 먹는 짐승만 너무 많이 키우는 거예요, 육식동물만.
이러다 보니까 전 육지의 30%는 가축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량 생산한 거, 참 식량이 모자라서 3분의 1은 가축 사료입니다. 살밥을 안 먹고 소고기를 먹어 식량 해결하려고 그러면 땅이 100배가 필요해요. 온실가스 10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닭을 저렇게 키우다 보니까 병이 들죠. 닭들. 돼지들 막 병이 들죠. 소들도 막 이렇게 가다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하는데 온실가스가 거의 20% 축산에서 나옵니다. 20%.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게 왜 생겼나? 축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야생의 생태계를 파고 들어가 축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원수를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 박씨 같은 바이러스가 가축에 오고, 가축에 있는 병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그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큰 이유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에이즈, 사스, 메르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여러분, 고기만 먹는 짐승들 보니까 송곳니밖에 없지요. 풀만 먹는 짐승 보니까 송곳니 하나도 없지요. 사람은 송곳니가 몇 개인가 해야 되는데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고기를 8분의 1 정도만 먹어라 했는데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후재난이 오더라도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비 많이 오고 태풍 세고 가뭄 세집니다. 그 작년에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지금 홍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작년 54일 계속됐고요. 54일 동안에 850mm 비가 왔습니다. 그럴 때만 뭐 섬진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다 터졌습니다. 다 터졌습니다. 근데 저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850mm가 왔는데 54일 동안에 중국에는 하루에 1000mm가 왔습니다. 1000mm. 일본에는 1시간 200mm 비가 왔습니다. 길이 강인데, 모두 길이 강인데. 이런 비가 오면 우리가 견뎌낼 건가? 앞으로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낙동강에 보니까 댐을 13개를 사놔. 그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원래 강바닥인데, 이거다가 댐을 세우는 거는 수위를 높이게 세웠죠. 수위를 낮추게 세웠습니까? 높였잖아, 수위를 전부 다. 수위를 다 높여놔, 이렇게. 이거 하나 터지면 안에 줄줄이 다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문 하나 무게가 670톤. 저거를 전기로 들어 올리는 게 쉽겠습니까? 고장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실제로 고장나면 그랬습니다. 안 돼가지고. 그럼 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이 넘치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위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댐이 하나 터지면 다른 거 다 터진다. 그거는 중국에 하루에 1000mm 비가 왔더만은 댐이 하나 터졌는데 그 안에 60개 댐이 줄줄 전부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 큰 피해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댐은 홍수도 막고 가뭄도 막는다 그러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홍수 막으려고 그러면 댐을 비워놔야 되죠. 가뭄 막으려고 그러면 채워놔야 되죠. 두 개를 어떻게 동시에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어느 걸 주로 하나? 주로 채워놓기를 주로 합니다, 여러분. 가뭄 때 팔아가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홍수가 자꾸 나는 거예요, 홍수가. 근데 홍수가 나면 이제 물을 빼가지고, 댐 빼가지고 이제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 물을 받는 게 홍수터입니다, 여러분. 강 옆에 있는 낮은 땅. 근데 거기다가 지금 모를 다 갖다 놔, 모를 이렇게. 4대강 사업하면서.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섬진강 사람은 좀 다행이죠. 그런 게 없었죠. 공사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 4대강이 그렇게 막아놓고 물을 안 흐르게 하다 보니까 녹조 보시면 녹조.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녹조하면서 이 독소가 나오는데, 마이크로시스템 독소가 나오는데, 이 독소는 비소보다도 10배나 더 독성이 강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해가지고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와 같은 게 있죠. 이거 지금 수백 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소가 나온 물을 농사 짓습니다. 가지고. 농사 짓습니다. 지금 낙동강, 금강에. 그러다 보니까 살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독소가 미국 기준 10배, 프랑스 기준에 20배의 독극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장으로. 반만 물은 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수명이 짧은 지역이 어딘가 하니까 부산 경남입니다. 물이 제일 나쁘거든요. 그게 막 그냥 뭐 물을 안 먹어도 들어가요. 그냥 농산물로 들어가고요. 또 바람 불면 혹 날아다니지 혹 숨쉬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노? 사상 사고가 나는데 여기 녹조가 심어진 지역에는 간질환자가 많아요. 간질환자. 그게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간세포를. 그리고 온실가스를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한 번도 줄인 역사가 없습니다. IMF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그냥 줄인 거 빼놓고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줄었는데 여기 언제 줄이는가 하니까 제가 농사 성장위원장 하면서 좀 줄이를 할 때 그때 줄였습니다. 잘했지요? 예. 박수 친다고. 제가 처음으로 줄었는데 그나 IMF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경제 후퇴금보다 훨씬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이 뭔가 폐렴, 폐암, 폐결핵 이런 것들인데 심장질환도 마찬가지. 폐암이 옛날 70년대는 10만 명당 5명이 죽던 게 지금 35명으로 7배가 늘었습니다. 7배. 그래서 요새 담배가 폐암 원인이라고 이게 말도 못해요. 이거 담배 피우시는 분은 그냥 안심하고 피우셔도 돼요. 순천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서울보다 다른 데는 훨씬 나. 그래서 국내 온실가스 줄이니까 미세먼지 줄이니까 확 줄어드는 거 보십시오. 다른 데 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딴 데는 타.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 똑같은 데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세계 최대 발전 단지입니다. 석탄 발전, 정원자를 발전해서 세계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밀도. 1인당 전기 사용량을 미국을 앞지르도록 계획해놓고 계속 지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 이탈리아, 영국의 2배입니다. 우리보다 전기 많이 쓰는 나라 카나다, 미국 정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기가 이렇게 불이 밝은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 가보시면 그게 밝지 않습니다. 전기불이 너무 밝으면 몸이 밤인 줄 모르고 멜라토닌을 내야 되는데 멜라토닌을 내지를 못합니다. 밤에 멜라토닌 하면 하는 일이 뭔가 피 만들고 골수 만들고 미륵체 만들고 효소 만들고 그리고 기억 재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밤에 너무 전기가 많아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시 학생들 신입생들 보니까 절반 이상이 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데 밤에 잠만 안 자고 공부해나는 거 어떻게 정신이 없겠습니까? 정신이 옳지 사람 많지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저도 제 정신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전기불이 밝을수록 유방암, 절순암 많이 걸린다. 그게 멜라토닌이 분비 안 되는 것과 관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2030년까지 다 석탄가스 다 씁니다. 독일만이 2038년까지 닿겠다 이거예요. 다른 전부 다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아? 에너지는 앞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지금도 우리보다 적게 씁니다. 영국,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도 절반 줄이겠다. 그리고 에너지 온실가스 하나도 배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덴마크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온실가스 가장 많이 줄인 나라들인데 경제가 제일 탄탄한 나라입니다. 그럼 온실가스 줄이는 게 막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힘들 거고요. 온실가스 줄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나라는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신다. 그 믿음이 겁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덴마크 나라 보시면 옛날에 큰 발전소 몇 개 지어가지고 그 지역에만 피해주고 자기 자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지역의 자기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독립했습니다. 식량 차리했습니다. 덴마크. 옛날에는 값싼 에너지, 값싼 밥을 먹었는데 그때는 유럽에 제일 못 살았습니다. 이걸 먹기 살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요금, 음식 요금 우리의 3배입니다. 3배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자기 나라에 떨어지는 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 사도 다른 나라에 갖다 주면 그 자기 나라 경제 발전 못 시키는 겁니다. 그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 발전하려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전부 난리 났습니다. 태양광 수지 반대. 아니, 막 결사반대. 에너지는 자기가 쓴 에너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다른 지역이 힘없는 지역에다 떼맡기고 자기 잘 살겠다.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하나도 안 내보내겠다 했더만은 지금 136개 나라가 이게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여기 이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40% 줄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수도원에 11% 줄여놨거든요. 앞으로 30% 더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에너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전기밥솥입니다. 전기밥솥에다 하루 정도로 밥 덮이고 있는 거, 그게 에너지 안 나습니다. 냉장고 에어컨이 아니고 이 밥솥. 밥 먹을 때 잠깐 덮이고 놔야 됩니다. 우린 요 집이 제 집인데 요 집을 갖다 이렇게 리모델링 하겠다마는 한 달에 난방비 50만 원 주는데 지금 10만 원 딱 줘. 10만 원. 자전거 타면 에너지 하나도 안 들죠. 동경대학 자동차 못 들어갑니다. 서울대학은 이렇습니다. 덴마크 국회주차장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주차장. 이 좋은 차 타고 뭐 하는가 들어가 봤더만 전부 다 태양 빛바다가 물 덮일 수가 있습니다. 터키, 이스라엘 가면 집집마다 그렇게 합니다. 태양광이 달 수 있죠. 우리 집에 달한 태양광이 여기에 잘 처음에 달 때는 2천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 5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5년마다 딱 절반을 줄어듭니다. 석유수소 가격이 떨어집니다. 석탄 원자력, 석유수소 가격이 올라갑니다. 요거 베란다 할 때 이사갈 때 떼가도 됩니다. 이 도시는 프라이부르크 도시는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러 갑니다. 배우러 갑니다. 이 미리 지금 이 자리에 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자기 에너지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 이 버스, 비행기 전부 다 자기 에너지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수입하는데 1년에 200조 원을 썼는데 수입가 비쌀 때 에너지 잘 받자는 게 뭔가? 이 200조는 우리나라를 떨어뜨려야지 그 돈으로 에너지 절약하고 재생에너지 만들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반드시 이룰 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신망이 떨어졌는데 특히 코로나를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를 엉터리로 가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창조질서에 맞도록 지켜나야 됩니다. 그래서 순천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생태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요. 탄소 중립 도시. 탄소 중립 도시라 말은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순천이. 하기 가장 지금 알맞은 도시가 순천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 뭐 정원 보러 올 뿐만 아니고 여기 배우러 많이 올 겁니다. 우리나라 세계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 많은 나라들이 보러 옵니다. 순천에 에너지 자립 도시 만들었다. 반드시 우리가 많이 배워오는 도시가 됩니다. 프라이부르크도 많은 사람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구 만들 때마다 녹조가 엄청 세게 보십시오. 우리나라 녹조의 원자는 하구입니다. 하구. 이게 지금 사대강 막 전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순천은 어떻게 했나? 순천은 막지 않았지요. 이거 살려뒀지요. 이걸 살려두니까 지금 정원이 여기 온 겁니다. 국가정원이.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생물들 살고 있잖아요. 순천만에. 이걸 우리가 보러 오잖아요. 여러분 하구가 보면 생산성이 농경비 5배입니다. 농사 열심히 짓는 것보다 바다 가만 놨더니 훨씬 더 생산 많이 합니다. 5배 생산 많이 합니다. 순천 이걸 살려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순천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리까지 하면 정말 순천 우리나라 몸도시 될 수 있는 거니까 인구 규모도 30만 정도면 정말 적합합니다. 여러분 꼭 이거를 순천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을 보호해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 물길 따라 갑니다. 죽은 물고기입니다. 살은 물고기 반드시 물길을 거슬러 봅니다. 죽은 교회 세상 물길 따라갑니다. 세상 거슬러 보는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을 살려야 되는데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농촌하고 도시하고 막 협력을 이루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교회가 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가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모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교회가 지금 녹색 교회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녹색 교회 운동이 뭐 어떤 건가? 녹색 교회에서 교회가 이게 태양해가지고 자기 에너지 자기가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하는 걸 운동 벌이고 그리고 서로 환경 교육하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럽니다. 그 여기 몽골 사막에다 술 만들기 운동하는데 이게 접니다. 술 만들기 면 처음에 해놨더니 이게 행필없지요 여러분. 이게 뭐 숲인가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나?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열매 이거 먹고 팔기도 하고요. 우리도 놀랐습니다. 10년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저런 것들 교회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탄소중립 앞으로 30년 해야 됩니다. 유럽은 지난 30년간 해온 걸 앞으로 30년 하겠다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혀 안 하다가 30년 안 해야 됩니다. 30년 안에 하는 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세계 30년 안에 보여준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뭘 했나, 우리가 30년 동안에. 일본이 우리나라 나무를 다 가져갔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녹화 성공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처음입니다. 강이 옛날에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요. 안남천, 중랑천. 냄새가 그걸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30년 안에 끝냈습니다. 서울교통.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거 30년 안에 지금 세계 가장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든 게 대한민국입니다. 청계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개독성 미국 반드시 보러 옵니다. 이게 견학옵니다. 쓰레기산 100m가 넘는 쓰레기산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상암동 축구 경쟁입니다. 이 사람들 자랑스럽게 생각 지금은 이거 어떻게 했나 쓰레기 다 처리했고 여기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지금 발전하고 여기다가 동네에다 전기 주고요. 그 다음에 가스 공급해주고 난방해줍니다. 여기까지. 맨 하나도 안 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종량제 시설 없이 쓰레기 분리하는 건 세계 대한민국 유일한데 막 칭찬 엄청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칭찬하고 나는 안 하나 물어보니까 국민들이 안 따라줘서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착한 국민이 우리는 안 몰랐는데 없는 거예요. 세계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착한 사람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제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또 개동 사람들은 반드시 견학합니다. 난지도 하고 수도권 매립지 매립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삼성, 현대, LG 90년대 우리 녹색 경영해야 되겠다고 수조를 투자했죠. 그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고는 에너지 줄이고 자원 순환하고 30년만 했더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세계 1등 기업으로 썼습니다. 1등 기업. 대우는 어떻게 했나? 4대 제일 중 대우는 우리 너무 할 일이 바빠서 그거 할 시간 없다. 대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사라졌습니다. 4명의 대통령 지난 3년 동안 감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줄 알지만 세계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 어떻게 대통령 4명이나 감옥 사버렸나. 기계가 대단하죠. 그리고 저렇게 나쁜 대통령을 많이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30년 동안 발전한 거 보셨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30년 안에 순천은 특히 30년 그 전에 에너지 자리 미루고 좋은 도시 만들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죠. 잘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죠. 이거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이런 거예요. 놀랍죠. 그걸 하나 말씀하시게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봐도 참 잘 만들었구나. 그런 하실 말씀이 뭔가? 네 맘대로 이거
먹고 놀지 한 놀아서는 안 된다. 이걸 다 일구고 돌봐라 했어요. 일구고 거기서 네가 먹을 건 먹어라. 그리고 돌봐 그거 살 수 있도록 지탱될 수 있도록 돌봐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땅을.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낭비를 합니다. 너무 낭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 헤맬 때 막 불평했지요. 이게 음식이 이거 뭐냐고. 옷이 이게 뭐냐고.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가. 내가 새심동안 너희 몸에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발이 부러진 적이 없다. 너희 부족하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그러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자가 못된 사람들이 다들. 지금 우리가 에너지 쓰는 게 얼마나 쓰나. 한 가정이 지금 3kW를 쓰는데 그거는 여러분 각 가정마다 7을 순수 20명을 지금 노예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각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가난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건 가정에 쓰는 전기 이야기고 우리나라 전체 전기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가정에 100명 이상의 노예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못 산다고 할 수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땅이 충만하라 뜻이 뭔가 땅에 필요한 순리대다 채워줘라 뜻입니다. 충만하라 충만시키라는 겁니다. 자동차는 타동차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정복하신 방법이 우리를 막 두드리 패고 막 겁을 주고 이래서 우리를 정복하셨나요? 우리를 섬기듯이 보살피면서 우리를 정복한 겁니다.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라. 잘 살도록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날이 있는데 심판날은 어떻게 심판하시냐? 마지막 날에는 상을 주는데 주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지만 땅을 망하게 한 자를 멸망시키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들이 제일 큰 자격이 뭔가? 하나님을 만드신 세상을 갖다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못된 자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을 파괴하는 자는 멸망시키게 되십니다. 좋은 순서를 만들기를 제가 바라면서 노래를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밝아오는 동력 하늘에 저 태양이 문을 열고 그리에 잠긴 빛성 끝으로 어지러움하지 신비한 전율의 감동에 만물을 생동하는데 너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어두운 세상 잠들었나. 이 세상이 탐욕과 폭력 기후위기로 어두운 빛난 자들아 너희 지대어 어두운 세상 비추